네, 계속해서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식물이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남조류인 녹조가 끼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식플랑톤이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산소가 없었거든요. 그 산소를 만드는데 곧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조류입니다. 지구를 진화시킨 남조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약 35억 년 전에 남조류가 출현해서 남조류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에 산소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지구의 리폼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자료들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대기의 조성 변화라든지 생물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에 많이 도달하게 되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의 에너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조류는 마치 세균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남조세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바와 같이 박테리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게 분해가 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그 세포수를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론체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산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산소를 많이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조류는 또 요즘 비료의 3대 성분인 질소와 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플랑크톤인데,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의 다양한 생태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형태적으로 남조류는 여기 하나하나가 세포인데요. 이 안에 질소나 인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영양세포가 있는가 하면, 이 상태가 불리하면 이렇게 휴먼 표자, 잠을 자는 거죠. 마치 고사리처럼 포자를 만들어서 죽는 것처럼 씌어버려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형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남조류가 지금까지도,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남조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원생생물이 만들어지고 곰팡이 같은, 버섯 같은 균계, 동물계, 식물계로 이렇게 진화됐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어떻게 동물 세포가 되고 식물 세포가 됐는가 하는 것들을 내부 공생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세포 안에 아까 남조류 같은 호기성 세균, 그러니까 산소를 발생도 하고 산소로 호흡도 하는 호기성 세균들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 바이러스처럼 세포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고, 또 식물 세포인 엽록체가 남세균, 그러니까 남조류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식물 세포가 되고 이렇게 벽이 짜지는 거죠. 아까 제가 세포 벽과 세포 막이 있다고 그러는 이런 식물 세포가 되고, 엽록체에는 들어오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만 들어오는 것들은 세포 막으로만 됐어요. 벽이 없어요. 동물 세포는. 이거는 동물 세포가 됐다. 이런 이제 진화 과정에 남조류가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내부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부 공생설 또는 지구 탄생했을 때 남조류가 산소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현재 독일의 공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화성에 무인 착륙선을 띄울 때
남조류를 함께 보내자. 그래서 테라포밍, 마치 그 화성을 지구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많은 제안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질소나 또는 바다 자외선 차단 같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현재까지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화성에도 이렇게 지구처럼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남조류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근데 요즘은 남조류가 이제 앞에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줬다시피 녹조하고 비교되는 말 녹조 라떼라고도 하는데, 이 녹조가 많이 번식함으로 인해서, 많이 번식할 수 있는 건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세포 형태적으로 그런 질소를 고정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하면 휴면에서 이렇게 퇴적층 바닥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어버리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조류에 비해서 유리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댐이라든지 강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곰팡이 냄새나 독성 물질을 낸다 이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다 보면 이와 같은 이건 살갈키라는 건데요. 이런 수많은 덩굴식물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덩굴식물이 상생과 갈등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생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야지만이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식물들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키가 작은 나무들은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키 작은 나무를 배려하기 위해서 더 큰 나무들은 잎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작은 잎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사이사이로 빛이 이렇게 투과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가지가 마주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이거는 마주나기인데요. 어긋나게 해서 밑에 있는 더 작은 나무들과 풀에게도 햇빛을 나누기 위한 이런 진화 형태를 보인다든지, 또는 되게 우리가 잡초가 잔디밭에 있으면 사람들이 뽑아버리는데, 뽑지 않고 놔두면 잡초들이 민첩하게, 잡초들의 생존력이랑 대단하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발화를 해서, 짧은 시간에, 지금 밖에 나가보면 화단 같은 데 나가보면 이런 앞에 보였던 이런 살갈키 같은 지금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이거 불과 2, 3주면 씨앗 맺고 또 사그라듭니다. 이와 같이 잡초는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잔디한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토양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뻗음으로 인해서 물도 공급해주고 공기도 공급해주는, 또 한편으로 보면 잔디한테도 고마운 역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식물은 곤충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굉장히 많은 곤충들이 식물을 먹고 사는 식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편백나무처럼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독특한 물질을 내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허락하는 곤충에게만 자기 이파리를 내주는 거죠. 또는 자기 수액을 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식물하고 곤충하고 잘 이렇게 맞아야지만이, 적합해야지만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허용하는 종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식물도 적당한 이파리만 내주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상생하기 위한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을 제공해주죠. 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 벌이나 나비들이 여기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서로 접하게 해주는, 꽃가루를 접하게, 이걸 수분작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함으로써 열매가 맺고 종자가 맺어지게 돼서 계속 지속 가능한 식물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식물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덩굴 식물들이고, 또 우리나라에 원래 없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식물들. 근데 이제 이 외래 식물들도 완전히 적응하면서 다른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라든지 특산종에 크게 공격을 안 하고 잘 토착해서 사는 것들. 이런 식물들 우리가 기하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하하면 우리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식물들을 계속해서 이제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생태계 교란 식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덩굴 식물은 되게 자기는 이렇게 큰 나무처럼 줄기 성장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식물이나 뭐 칡덩굴처럼 또는 바위나 울타리를 지지대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 토양만 흙만 있으면 이런 적은 면적에도 뿌리를 뽑고 넓은 면적으로 햇빛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얘들은 그 식물을 감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종류가 잎덩굴이 있고 덩굴손이라는 것도 있고 뿌리덩굴도 있고 고리덩굴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리들이 이것은 신새삼인데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감아버리면 신새삼은 그렇더라도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환산덩굴이나 이런 것들은 덮어보면 나무들 그 원래 있는 나무들을 완전히 덮어서 햇빛을 막음으로써 광합성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호박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완두, 그다음 오이, 뭐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한련화, 담쟁이 덩굴, 포도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덩굴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덩이 뿌리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는 덩이 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부피가 커져서 고구마가 된 거고 줄기가 부피가 커져서 감자가 된 거다. 이것들도 덩굴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치계 갈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나무는 이 등나무 등자. 그래서 갈등의 어원이 여기 보시면 그 왼쪽으로 도는 것은 등나무고 오른쪽으로 도는 것 줄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칡이죠. 이것은 등나무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이게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 해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등나무라든지 칡나무가 한번 번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대표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칡의 명가암인데요. 이런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칡은 숲의 무법자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햇빛 차단해서 나무 생존을 이어가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킵니다. 근당에서 이것은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이건 칡의 꽃이고요. 칡의 잎입니다. 유익한 면도 있어요. 고황식물의 과거에 우리가 그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쌀이 없었을 때 이제 칡을 먹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쌍화탕이나 갈근탕, 감기 걸릴 때 먹죠. 이게 효과가 좋고 위장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곤충들의 식량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꿀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나팔꽃이라든지 박주가리 이런 것들도 다른 식물들, 울타리 이런 걸 타고 올라가서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랑 하늘타리 이것은 이제 마치 그 하늘 수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고 머루를 만드는 거고 사광이 아제비는 여기를 만지면 가시가 있어 좀 아픕니다. 이런 것도 다 덩굴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 칡은 아까 말씀드렸고 개요 등 나팔꽃도 다 덩굴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한련화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식용으로서 먹기도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게 목본성으로 능소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두 개 여름에 피는 것들이고 영원히 초본류로서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손으로 잡으면 툭 터져요. 마치 뚜껑이 열린 것처럼 안에서 열매가 나오니 그래서 뚜껑덩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들은 뭐 손과 발이었기 때문에 뭐 싸움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햇빛을 덮는다든지 서로 햇빛에 경쟁을 한다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타감 물질이라는 물질을 자기 몸에서 물질을 냅니다. 아까 그 남조류가 굉장히 많이 번식하면 남조류 안에서 그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을 내요. 그러면서 곰팡이 그 냄새를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독성 물질을 냅니다. 그 톡신을 내서 다른 생물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데 이 지오스민이 골칫거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 피톤치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생물들을 자기가 그 적합하다고 하는 외에 다른 생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식물들은 끊임없이 물과 양분, 햇빛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걸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편백숲 같은 경우는 그 피톤치드를 만들어서 다른 생물들, 자기가 그 허용하는 생물들만 접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편백나무 숲에 가면 밑에 풀이 거의 없습니다. 또 소나무 밑에 가면 이와 같이 그 다른 풀이나 작은 나무들이 없거든요. 소나무 뿌리나 그 솔잎에 갈로탄이라는 이런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그 손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질을 그 퍼뜨림으로써 다른 식물들이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다른 벌레들이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이런 작용들을 우리는 타감 작용이라고, 그 물질을 타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피톤치드, 아까 지오스민, 갈로타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톤치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피톤치드가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데는 해로운데 사람한테는 또 아주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곰팡이나 세균들을 죽이는 항균 물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백숲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치료도 하고 뭐 그런 광경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이나 이렇게 여행 가면 창가에 뭐 꽃들을 놔놨죠. 이게 되게 제라늄인데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라는 것도 있지만 모기라든지 이런 곤충들, 해충들을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그래서 창가에 이렇게 꽃들을 장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라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물질을 내므로써 그런 접근을 막는 거죠. 허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허브를 굉장히 그 향기 있는 차라든지 또는 음식의 재료로 향료로 사용하지만 곤충들한테는 이게 또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잔디밭에 토끼풀과 민들레도 그 자기들이 이런 그 타감 물질을 분비해 나감으로써 잔디밭에 가보면 토끼풀 왕성하게 막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하나의 타감 물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햇빛 경쟁하기 위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환삼동굴, 칡농굴, 그 안에 이게 뽕나무인데, 뽕나무는 거의 그 가지를 다 덮었어요. 자라기가 힘들게. 이와 같은 수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쪽은 햇빛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외래종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생종 중에 유일하게 환삼동굴이 생태계 교란식물로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이와 같이 너무 왕성하게 나무를 완전히 덮어버린다든지 울타리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환삼동굴이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애국에서 들어온 꽃들이 그 생태계 교란식물로 됐습니다. 이거는 뭐 나래식물이라고 그러고, 이것들은 나래 가막살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물 참새피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돼지풀은 사람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역할도 하고, 가시박이나 서양 미역치, 이것은 굉장히 왕성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을 받았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기화해서
우리 그 다른 식물들의 어떤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은 이제 기화식물이라고 해요. 앞에는 외래에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 그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들은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하식물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여름에 좀 구별하기 어려운 게 조금 있으면 큰 금계국이라고 해서 마치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까만 이게 그 진한 점이 있는 것들을 기생초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모양이죠. 아까 앞에 설명했죠. 우리가 이제 뭐 고추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이거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마치 우리나라 식물처럼 원예작물로 재배가 되고 있던 이런 것들은 도입식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거죠. 근데 뭐 자연적으로 어떤 뭐 선박을 따라왔다든지 또는 어떤 목재에 따라와 씨앗이 따라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착적으로 그 자라고 있는 것들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금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화식물이라고 그러고 앞에서 말했던 물 참새피라든지 미역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태계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침입식물,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교란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왕성한 우리나라 잡초들보다 더 왕성한 생장을 하고 종자 그 씨앗의 숫자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특산 쪽으로 가면 국내 원산종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외 원산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생종, 재배종, 토착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은 그러면 왜 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역할들인데 이 꽃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죠.